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풍지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40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린아이가 보는 것, 여자가 틈으로 보는 것에 대한 의미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육, 동관 소인무구 군자린. 초육, 동관 소인무구 군자린. 어린이처럼 보는 것이나 소인은 허물이 없지만 군자는 인색하니라. 상활, 초육동관 소인도야. 초육동관은 소인이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효 위치를 보면은 이렇게 그 음의 자리에 양의 자리에 음이 있죠. 그래서 부당이죠. 그 다음에 정응도 없습니다. 즉 음효로서 부당이다, 정응하는 효가 없다, 육사와 화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관의 의미에 대해서 그 일반적 풀이를 하기를 동관은 어린아이처럼 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어린아이는 또 성인과 달리 시각이 아래에 있죠. 낮게 있죠. 그리고 또한 어리게 살핀다. 즉 어리게 살핀다, 보는 게 얕다. 즉 아이가 보는 게 세심해도 전체를 보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보는 시각은 아이 입장에는 뭐 괜찮을지 몰라도 나라를 이끄는 군자가 이렇게 한다면은, 즉 어리게 살핀다면은 이런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황태영 교수님은 이제 이 효를 설명하시길 초육은 서 있는 자리가 높은 자리가 아니어서 멀리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근시안적이고 못 배운 어린이라면 허물이 없으나 성인이라면 치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어린아이가 보는 것을 주어로 보죠. 근데 다사는 이걸 목적으로 봐서 다사는 군자가 덕이 박지 못하여서 군자가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고 동자로 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효를 받았을 때는 이 어린아이가 의미하는 상징성, 무엇을 상징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군자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군자는 인색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군자가 어떤 점에서 인색한지 이 부분을 실제로 효를 받았을 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초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6위를 보겠습니다. 규관, 이여정. 6위는 틈으로 엿보니 여자가 곧아야 이롭다. 상활, 규관, 여정, 역가, 추야. 틈으로 엿보이니 여자가 곧아야 이롭다는 것은 또한 추함이라 이렇게 이해합니다. 6위는 이제 규범적으로 중정을 얻었죠. 그 다음에 이제 구호와 응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기를 설명을 보면은 6위는 중정, 구호와 정응한다. 그래서 군자라면은 기본적으로 크게 봐야죠. 크게 넓게 봐야 되는데, 즉 군자라면은 중정으로 대관천하 해야 되는데 문틈을 보면은 크게 볼 수 없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규관은 군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황태현 교수님은 이제 여자가 엿보는 그 상징성과 군자의 대관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엿본다는 것은 내가 엿보는 것이지만 또한 남이 나를 엿보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즉 엿본다는 의미는 기회를 본다, 기회를 엿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래서 이여정의 의미를 엿보는 행위는 여자에게는 적절할지 모르나 남자에게는 당당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군자라면은 보름직이 넓은 시야와 시각으로 살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인이 이 효를 받으면 여자가 집안에서 숨어서 조심스럽게 상황을 살피듯 공공의 장에서 몸을 드러내지 않고 조심스레 물밑에서 접촉하면서 활동하는 게 유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공론의 장에서 몸을 드러내고 바깥으로 설치면 불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효를 받았을 때 이 엿보는 거의 의미, 그 다음에 여자의 의미, 그 다음 이게 왜 추한지의 의미, 이건 이제 실제적 상황과 맞닥뜨려서 이제 살펴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즉 이래서 이제 상관성과 이제 의미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죠.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설명이고 이제 다산의 설명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자를 보겠습니다. 초육, 동관, 소인, 무구, 군자린, 상활, 초육, 동관, 소인, 도야. 군자의 덕이 박지 못하니 군자가 있어도 잘 알아오지 못하고 다만 동자로 볼 따름이다. 소인은 허물이 없으나 군자에게는 잘못을 고치지 않은 인색함이 있을 것이다. 상활, 초육의 동가는 소인의 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풍지간에 많은 효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본다의 의미를 이제 효가 이렇게 뭐 있으면은 이렇게 있으면 보통 이 밑에서 이렇게 위를 쳐다보죠. 근데 풍지간에 많은 효는 조금 다르게 위에서 이렇게 보는 그런 상이 많습니다. 즉 다산의 이 풍지간 효를 해석할 때는 보는 자가 위에 있다. 즉 위에서 아래는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괴의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뒤집어 보는 것이 당연하며 또 6효 중에 뒤집어지는 상이 많다고 하며 위에서 보는 그런 형상이 많다고 하니까 이 점을 염두해서 다산의 풍지간 전체에 대한 개별효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동관도 이거 한번 보면은 어린아이의 눈을 군자가 군자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다만 소인으로 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보면은 최초에 이렇게 풍지간 본효가 있으면 이렇게 효변하면은 이렇게 하면 풍내익이 되죠. 풍내익이 이렇게 변효가 되는 지계가 되는데 풍내익은 천지빗계로부터 왔습니다. 천지빗계에 이 사가 일로 이렇게 내려온 거죠. 근데 이 사는 이제 사위는 신하의 자리죠. 그래서 빗계에 사가 일로 내려가면은 대신의 지위를 상실해서 점점 이렇게 건의 군주로 멀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군주가 이제 이 위에서 안에서 이 손의 눈이죠. 손의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 위에서 쳐다보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눈이 이렇게 위에 있습니다. 위에서 쳐다보니까 이제 그 진의 군자가 간의 소인으로 보는 거죠. 즉 보여지는 게 간의 소인이니 동간 어린아이로 본다 이렇게 합니다. 즉 비색한 시기를 당하여 군주의 덕이 박지 않아서 군자를 소인으로 보게 된다 이렇게 합니다. 즉 이게 밑에 있는 이게 이제 간으로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은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상대적으로 간으로 보이는 거죠. 군자는 인색하다는 부분은 이렇게 군자 입장과 소인의 입장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소인은 최초에 이렇게 큰 산에 이렇게 막혀 있는데 이렇게 효변을 하면은 풍내익이 되면은 이렇게 학계가 진의 길이 트여져 있죠. 그래서 관의 대간에 큰 산이 있는데 효변을 하면은 풍내익기가 되고 학계의 진의 길을 따르니 소인은 허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군자 입장에서 보면은 군자는 진인데 군자는 보통 진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간 소인이 되어버리죠. 즉 군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천지빗계실에 비색한 시절이죠. 비색한 시절에 그는 위로 올라가고 고는 아래 두니까 비색한 시절에 이렇게 추이를 하게 되면은 간의 막힘이 이 진이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위에서 바라보는 게 되니까 간의 막힘이 되죠. 즉 풍내익으로 변한다 하더라도 군자가 이렇게 위에서 쳐다보면은 간의 막힘이 있죠. 그래서 역시 길을 잃으니 군자에게는 인색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괴에서 이 한자가 그 초육동간 대상전에서 소상전에서 초육동간 소인도라고 한 것이 한자가 이렇게 소인도가 나온 게 왜 소인도가 나오느냐, 소인도 설명을 이렇게 아래에서 보면 설명이 안 되고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눈으로 봐야 이 간의 소인이 나온다고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뒤집어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소인도라고 한 것은 이 효를 뒤집어 관찰해야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초효의 변동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진의 도가 나올 것 같은데
진의 도가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위에서 봐야지, 즉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눈이 이 위에서 보면은 간의 도가 나오는 것처럼 군자를 상징하는 진이 되는데 풀이를 소인도라 했으므로 이것은 결국 뒤집어 본 것이다, 이런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위에서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가 초육에 대한 설명이고 6.2에 대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글자를 보겠습니다. 규관, 인여정, 상활, 규관, 여정, 역가, 추야. 여자가 몰래 문틈으로 엿범이니 여자 일에는 이로울 것이다. 상활, 여자가 몰래 문틈으로 엿범이니 합당한 배필과 맺어지지 못하고 부적절한 관계에 빠진 여자 일은 또한 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규관은 엿본다고 이야기하는데 기본적으로 풍산전 본계가 있으면 본계가 6.2가 이렇게 효변하면은 풍수환이 되죠. 이 풍수환 이 지계는 기본적으로 천지빗계라는 지계의 모계로부터 탔죠. 이렇게 추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상계가 손, 왕비상이 나오죠. 그 여자의 이미지가 나오죠. 즉 빗계가 이렇게 건왕이 있었는데 이렇게 건왕이 있었죠. 추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왕은 없고 손의 왕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풍지관, 큰 간의 문에서, 이 간이죠, 간의 문에서 상께 효변을 하고 추이를 하게 되면은 풍수한이 되는데, 이 상께가 손이 되는데 손은 눈이라 이야기했죠. 눈의 물상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눈의 물상으로 큰 문에서 엿보는데 누굴 엿보느냐? 감의 도둑을 이렇게 엿본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설명하기를 간의 큰 문 안에서 손은 흰 눈으로 감의 도적을 문틈으로 몰래 엿본다. 그래서 그리하여 규는 엿보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인여정, 부인의 일은 이롭다는 것은 이 괴에서 자체에서 이미 풍수한에서 상계가 손의 왕비가 이미 나왔죠. 그 다음에 감의 일이 있는 거죠. 즉 여인의 지위가 이미 왕 또는 장녀로서 존귀해지고 학계가 감, 정이니까 부인의 일이 이롭다 이렇게 합니다. 그 역가 추야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풍수한을 보면은 여기가 장녀죠. 그 다음에 여기가 중남이죠. 그 다음에 원래 오늘날은 연상연하, 연상, 그렇게 크게 서로 사랑하는 감정만 있으면 괜찮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전에는 장녀의 그 배필은 또 장남, 이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나이 많은 여자가 이렇게 중남을 만난 것은, 이렇게 추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나이 많은 여자가 이렇게 중남을 만나는 게 추하다, 안 맞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하기를, 해설을 다시 보면 글자를 다시 보면은 여자가 몰래 문틈으로 엿범이니 여자 일에는 이로운 것이다. 여자가 몰래 문틈으로 엿범이니 합당한 배필과 맺어지지 못하고 부적절한 관계에 빠진, 이게 장녀가 중남을 만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빠진 여자 일은 또한 추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존의 이번에 다산의 초육과 유기에 대한 설명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이제 풍지간의 어린아이처럼 보는 게 군자에게는 인색하게 되는 이 상황. 그 다음에 이제 규관, 틈으로 엿본다는 게 추하다고 했는데, 이 틈으로 엿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